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LPDDR6 패권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DDR6는 칩 산업의 역사에서 보면 단순히 조금 더 빠른 메모리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LPDDR6는 반도체 패권 전쟁의 향방을 가를 전략적 요춘지와 같은 메모리입니다. 당장 그 HBM의 치명적 약점으로 꼽히는 전력과 비용을 막을 방어선과 같은 D램이 LPDDR6입니다. HBM의 성능은 최고지만 너무 비싸고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뜨겁습니다. 이제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LPDDR6는 이 틈새를 메우는 완벽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추론용 시장의 구원투수와 같은 메모리인데요. 데이터 센터들이 AI 학습에는 HBM을 쓰지만 실제 서비스 단계, 추론 단계에서는 비용 효율을 위해서 LPDDR을 대거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AI 서버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온 디바이스 AI 필수제가 LPDDR6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LPDDR6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초격차의 선봉에선 D램이기도 합니다. 중국 CXMT 등은 레거시 D램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선두를 추격 중에 있죠. 이 방어선이 LPDDR6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범용 D램, 즉 레거시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는 대신에 LPDDR6라는 고부가가치 레거시로 시장 자체를 옮겨버렸습니다. 중국이 LPDDR5를 겨우 쫓아올 때 한국은 6세대로 달아나면서 기술적 망명지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하이닉스의 메모리 패권을 내준 삼성으로선 다시 왕자를 탈환하기 위한 역전 시나리오의 두 축이 HBM4와 LPDDR6입니다. 삼성으로선 고성능은 HBM4로 범용 AI는 LPDDR6로 시장 전체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장악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LPDDR6 경쟁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런데 LPDDR6와 관련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접근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 하이닉스는 14.4GBps 속도를 강조하는 LPDDR6를 내놨고, 삼성은 이 속도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이전 대비 21% 개선한 12.8GBps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압도적 속도로 AI 연산의 병목 해소를 꾀한다는 목표고, 그래서 속도에 올인하면서 LPDDR의 표준의 한계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4.4GBps 속도는 기존 LPDDR5X, 기존 제품 대비 50%나 빠른 속도죠. 적용 공정도 6세대 10나노급 공정을 적용해서 칩의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대역폭, 이 데이터 통로를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한 모습입니다. 이 반면 삼성은 전력 효율로 온 디바이스 AI 한계를 극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속도도 챙기되 저전력과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죠. 이 속도는 12.8GBps로 14.4GBps보다 이 하이닉스보다 못하지만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서 매력적인 옵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HBM4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의 속도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 후에 하이닉스가 속도에 천착한 LPDDR6를 내놓아서 더 눈에 띄었습니다. HBM4에서 삼성이 속도, 성능 우위를 점하면서 치고 나오자 하이닉스가 LPDDR6에서 압도적인 속도 스펙을 공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HBM4에서 삼성은 속도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1.7GBps 속도의 HBM4 양산 소식을 전하면서 업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간 게 삼성입니다. 심지어 삼성은 최대 13GBps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발표했었죠. 반면 그간 HBM 시장을 지배해온 하이닉스는 이 속도 경쟁보다는 수율과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점유율 수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BM에서 경쟁 양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삼성의 속도 공세에 직면한 하이닉스로서는 우리도 기술력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새로운 전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LPDDR6에서 14.4GBps라는 숫자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HBM4에서 삼성이 속도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자 하이닉스가 차세대 모바일 AI 메모리인 그 LPDDR6에서 압도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기술적 리더십을 가시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LPDDR6를 단순 스마트폰용이 아니라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려는 추론용 AI 가속기, 가령 퀄컴의
AI250 같은 제품이 되겠죠. 이런 프로세서 시장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HBM만큼이나 여전히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에서 다진 고성능 메모리 1등 이미지를 LPDDR6에서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HBM의 DNA를 LPDDR로 이식하려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서버급 AR을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은 전력 소모가 큰 일반 서버 D램 대신에 전력 대비 성능이 좋은 그 LPDDR을 서버에 박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DDR보다 LPDDR이 더 서버 시장에서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이닉스는 속도 중심 전략으로 HBM4에서 속도 이미지를 희석했던 하이닉스가 속도왕 이미지를 다시 굳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삼성은 모바일 왕자와 온디바이스 AI에 무게를 두는 양상입니다. 온디바이스 AI 한계는 아시다시피 발열과 배터리입니다. 스마트폰에서 AI를 돌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빨라도 배터리가 강속으로 녹으면 제품화가 어렵습니다. 고객사의 요구도 있을 것인데요. 삼성은 퀄컴, 애플 같은 모바일 AP 강자들과 끈끈한 협업 관계에 있습니다. 제발 전력 좀 줄여달라고 이들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LPDDR6 발열과 배터리에 더 치중한 레거시 D램을 내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삼성은 12나노 기반 공정 노하우를 활용해서 전력 효율을 21%나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잘 봐야 하는 게 기술 공정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하이닉스는 LPDDR6에 가장 앞선 6세대 10나노급 공정을 선제 적용했습니다. 공정이 미세할수록 속도를 높이기에 유리한 것이죠. 반면 삼성은 5세대 10나노급 공정과 12나노급 공정을 씁니다. 수율을 안정화해서 대량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속도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저전력 솔루션으로 물량을 밀어내겠다는 실리적 판단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HBM에선 앞선 하이닉스가 HBM4에서는 베이스 다이에서 삼성보다 안정적인 수율이 가능한 12나노를 쓴 데 비해서 삼성은 4나노를 선택했죠. HBM4에서 삼성은 공격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추격자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반면 LPDDR6에선 삼성이 수성의 입장에서 더 안정적 공정을 썼고 하이닉스가 공격적 기술 공정을 쓴 게 차이가 납니다. HBM4와 LPDDR6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메모리 두 거인의 동상이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LPDDR6에서 빠른 놈이 이긴다면서 HBM 성공 신화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은 오래가는 놈이 이긴다면서 온디바이스 AI 기계의 실용성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삼성이 LPDDR6X 샘플을 퀄컴에 보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초반엔 효율에 집중하다가 결국 하반기엔 하이닉스의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추격 의지로도 읽힙니다. LPDDR6의 향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